오늘은 저번 수업은 그냥 문자열을 쓰니까 딱히 이어진 그 문자열은 간단히 쓰니까 복습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구조체랑 응용체라는 거 하는데, 이게 좀 자료형의 연장선상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독특한 애니까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열거형 적힌데 열거형, 열거해서 이렇게 쭉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열거형은 좀 간단해요. 그래서 열거형 보고, 그리고 자료형의 변환도 배울 건데, 이거는 저희가 포인트 한다던가 이럴 때 조금씩 이렇게 봤던 거니까 재확인하는 느낌으로. 잠시만요. 네, 다 오셨네. 네, 그래서 네, 구조체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배열까지도 배웠는데, 근데 만약에 자료형별로 변수를 이렇게 하나씩 선에서 사용할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서로 연관된 변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하면, 이렇게 밑에처럼 name, age, address 변수를 세트로 한 사람 정보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비효율적인 구조가 나오죠. 왜냐하면 뭐 사람 한 두 명만 해도 name 1, name 2 따로 하고, age 1, age 2 또 따로 선언하고, address 1, address 2 또 따로 선언하고, 그냥 지저분해잖아요, 코드가. 근데 코드를 한번 짜보시면 이렇게 지저분해지면 보기도 안 좋고, 그냥 이게 뭔가 잘못된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반복문이랑 조건문 등을 통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내는 식으로 코드가 복잡해지는데,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기능을 하게 작성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지저분해지는 코드는 무조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기 애매해지는 이런 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조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조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구조체는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의 약어예요. 그 스트럭처의 스트럭트. 그래서 이렇게 이름, 나이, 주소라는 변수가 하나의 관계를 가질 때 구조체를 통해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person이라는 스트럭처,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구조를 이 세 개의 변수가 하나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컴퓨터한테 정의를 하는 거죠. 그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스트럭트 다음에 구조체의 이름을 적고요. 그리고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얘는 끝에 하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자료형과 멤버의 이름을 붙여요. 이 멤버가 무슨 소리냐면, 밑에 보면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멤버라고 해요. 그 하나의 소속의 멤버로서 작용한다 해서 멤버라고. 어,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과 중괄호를 통해 묶었으니까 세미콜론도 붙이고. 그런데 예. 근데 구조체를 정의만 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새로 정의한 이 구조체라는 것을 변수로도 선언을 해야 돼요. 이 관계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선언을 했는데 정의도 해야 된다는 게 뭔 소리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int라던가 char라던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char과 int라는 게 이미 이 C 언어라는 것이 개발될 때 이런 변수가 있다라고 정의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person이라는 하나의 이렇게 묶어진 자료형을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정의는 끝났고, 그 정의된 자료형을 우리가 변수로서 하나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코드를 입력해 보면서 이해가 될 텐데, 한번 뒤에 가서 입력을 해보면
직접 한번 쳐볼게요. 잠시만요. 음, 네, 여기서부터 쳐보면 이 스트럭트 선언은 인트 메인 이 함수 바깥에 해야 돼요. 얘는 그 인트 메인 안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의 자료형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금 선언이니까 아예 바깥에다가 스트럭트 이렇게 차에다가 배열을 통해서 문자를 넣는 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붙이고, 그 다음에 메인 안에다가 이게 좀 길어갖고 빠르게 입력하셔야 돼요. 이거 뭐 이름이랑 나이, 주소 이런 거는 뭐 각자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 서울에 안 살아요. 다 쓰셨으면 손.
네. 여기서 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처음 보는 게 하나 있죠. 예, 점프 가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일반 변수로 지금 여기서 구조체를 선언했잖아요. 근데 이 선언한 구조체에서 멤버를 접근할 때 이 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멤버를 접근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한 단계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P1이 지금 구조체로서 지금 변수가 선언됐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안 단계에 있는 걸 접근하려면 점으로 한 단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점해서 네임했고, 그리고 하나 더 볼게. 얘는 그 각자 이렇게 쓰면서 약간 예상할 수 있죠. 그 person이라는 안에다가 age를 접근한 다음에 22를 할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차배형 문자를 넣을 때는 왜 그냥 안 넣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 시간에 봤듯이 그냥 단순히 포인터로 지금 문자를 사용한 게 아니라 배열에다 넣잖아요. 그리고 그 배열은 그 한 칸 한 칸에 이렇게 문자를 넣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치면 그럼 이렇게 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한 칸 한 칸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문자를 한 번에 넣을 거잖아요. 그렇게 어느 세월에 넣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넣을 거니까 strcpy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렇게 복사해 놓는 함수예요. 이거를 넣어서 대상 문자열에다가 이 문자열을 한 번에 그냥 복사해서 그냥 넣어버리는 함수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빠르게 그냥 넣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복잡한 건 없고 이렇게까지 보고, 그냥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갈 거는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구조체를 선언하면서 그냥 중괄호를 이용하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넣을 수 있다. 따로 이렇게 뭐 할당하거나 함수 쓸 것이 없이. 그래서 .name, .age, .address에서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요 안에서는 중괄호 안에서는 이렇게 문자열의 눈을 통해서 바로 넣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략하고 그냥 순서를 지켜서 넣어도 돼요. 첫 번째 넣으면 첫 번째 멤버 변수, 두 번째 넣으면 두 번째 멤버 변수, 이렇게 할당된다는 이 순서를 지켜서 바로 할당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코딩을 하다 보면 아시겠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유동적으로 변화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해서 넣는 코드 작성은 잘 안 하고, 반대처럼 함수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할 거예요. 유동적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단계 더 가면 typedef라는 거를 써서 이렇게 struct 키워드 없이 바로 선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체 변수를 1일 선언하면 여기 보면 맨 앞에 struct라는 게 붙죠. 어차피 새로 선언한 A일 텐데 struct를 굳이 붙여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typedef라는 걸 쓰면 여기 별칭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요 중괄호 끝에 요 별칭을 선언하면 struct라는 이름 없이 그냥 이 별칭으로서 하나의 자료형의 이름이 돼요. 어떤 식이냐면 한번 직접 해보면 여기다가 P1이라고 여기에 붙여요. 따로 수정한 거 없이 P1이라고 여기 붙이면 이게 아니고 person이라고 붙입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 구조체의 이름과 구조체의 별칭은 같아도 되는데 지금 구별돼야 되니까 여 앞에 대시바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런 struct라는 걸 생략하고, 이 별칭 얘가 하나의 자료형의 이름으로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칭을 붙이면 돼요. typedef 붙여요. typedef 하고 끝에 별칭 붙이면 이 person이 이 하나의 자료형의 이름처럼, 뭐 예를 들어 int라던가 char라던가 이렇게 하나의 자료형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작동할 수가 있어요. typedef 붙이고 뒤에다 붙여야 돼요. 각자 쓰셨죠? 그리고 여기서 더 단순하게 하면 그 typedef 써서 어차피 구조체 별칭 쓸 건데 여기 끝에 여기 앞에 이 이름 어차피 별칭 쓸 건데 이것도 붙일 필요가 있나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돼서 또 등장하는 게 이게 구조체의 이름을 생략하는 거. 이렇게 여기 보면 구조체 이름 생략했죠. 이렇게 구조체 이름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구조체 이름이 없다 해서 익명 구조체라고 뭐 굳이 부르는데, 뭐 보통 구조체 쓰면 다들 결국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 형태고, 스트럭트에다가 이름 붙이고, 그리고 스트럭트라는 걸 멘션한 다음에 구조체 이름 그리고 변수의 이름이라고 붙이는 게 정석인 거고,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타입데프라는 걸 사용해서 구조체에 별칭을 붙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별칭을 붙였으니까 이 별칭에 하나의 대표된 이름을 작동해서 스트럭트라는 걸 변수 선언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어차피 별칭만 쓰니까 구조체 이름까지 생략해서 익명 구조체를 쓸 수가 있었고, 네, 이렇게. 약간 헷갈리면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해하면 편할 거예요. 아,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시험을 본다던가 시언어 적혀 있는 걸 보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하나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드리면, 그냥 완전 기본 구조체 구조에서 타입 대표를 안 붙이고 이렇게 폴슨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얘는 타입 대표가 안 붙고 여기에 붙었으면 얘가 여기까지 이 앞에로 대시바 펄슨이라는 구조체를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마자 펄슨이라는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게 그냥 구조체 상황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변수까지 선언해서. 근데 이 선언하는 걸 생략을 하고 여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체를 만든과 동시에 변수 하나를 선언하는 거. 여기 타입 데프 안 붙었고 여기 끝에 붙었으면 구조체를 만드는 동시에 정의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앞에 타입 데프가 붙었으면 이거는 바로 변수를 선언한 게 아니라 하나의 그 구조체의 별칭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이름처럼 이 구조체의 하나의 대표적인 이름을 만드는 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헷갈리면 익명 구조체 이거를 구조체로서 그냥 생각해도 되고, 이게 결국은 많이 쓰는 이게 최종본 형태.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구조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를 배웠죠. 포인터는 변수 여러 곳에서도 쓰였고, 그 포인터를 구조체의 포인터로 선언하고 메모리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냐면, 보통 구조체가 이렇게 멤버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크기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크다는 게 이렇게 메모리적으로 용량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일일이 선언하는 것보다 포인터에다가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포인터는 그러니까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터를 우리가 아직 함수를 안 배워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수를 함수 간에 그러니까 함수를 다들 정확하게 아시려나? 그러니까 메인도 함수고 이 메인 같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 간에 변수는 그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다른 함수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언했으면 그 안에서만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함수끼리 변수를 여러 개를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쓰고 싶으면 그 다른 함수에다가 변수를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옮겨주는 과정에서 만약에 포인터 변수를 옮기면 얘는 그냥 결국 메모리 주소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문자열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메모리 주소만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니까 얘는 그냥 옮기면 돼요. 근데 만약에 구조체를 통째로 옮긴다 생각해보세요. 이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몇 개인 줄 알고 그 엄청나게 큰 구조체를 함수끼리 열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하면
컴퓨터가 아무래도 계산을 더 많이 해야겠죠. 이 이유가 커요. 포인터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포인터를 옮기면 그냥 메모리 주소 자체만 이렇게 좀 짧은 메모리 주소만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구조체를 여기저기 옮기면 그 큰 용량의 이 구조체를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하면 컴퓨터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구조체는 이 구조체를 여기저기 옮길 때에 대비해서 포인터 안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맨 앞에서 처음에 배운 스트럭트 일일이 붙여서 맨 처음에 한 그 스트럭트 구조체 모양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경우 스트럭트 붙이고 구조체 이름 붙이고, 그리고 이거 애프터리스크였나? 이거 별 이거 붙이고 포인터의 이름을 하고 는 하다음에 이거 늘 하던 말록 하는데, 구조체 사이즈를 구해야 되니까 사이즈 오브 스트럭트니까 스트럭트 굳이 붙이고 구조체 이름. 근데 저희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익명 구조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 익명 구조체를 사용할 경우 그냥 구조체 별칭만 붙이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이름, 그 이름만 붙이고 포인터 한 다음에 말로 사이즈 오브 그 별칭을 여기 딱 바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간단한 건데, 코드를 한번 작성하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그냥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 위에 이거 주석 처리해 놓을 거야. 이거는 그냥 비교하기 위해 적은 거니까 이건 따로 적지 말고 요 밑에 있는 것만. 말록 할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에 맞게 이렇게 가로에서 변환을 해줘야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사이즈 오브 그리고 여기도 약간 바뀌어야 돼요. 다 지우지 말고 조금씩만 바꾸는 거니까 잘 보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주석은 따라 쓰지 마시고.
네. 여기서 약간 바뀐 거는 이거 먼저 보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는 메모리 할당하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보면 되고, 비교할 거는 이거 밑에 이거 약간 지저분하죠, 생긴 게. 이거는 여 위에 기본 구조체를 사용할 경우 구조체 변수 선언할 때 굳이 스트럭터 붙여야 됐잖아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사이즈 오브 안에서 할 때도 스트럭터라고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용 구조체 쓰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고, 여기 이제는 점이 아니라 화살표죠. 이거는 그냥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점을 통해서 멤버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체 포인터의 멤버에 접근할 때는 화살표를 써야 돼요. 이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포인터와 관련된 것에 안을 접근할 때는 화살표, 그게 아니면 그냥 점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헷갈리시면 포인터는 뭔가를 가리키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접근할 때도 뭔가 가리키는 화살표를 통해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면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를 포인터에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기억할 만한 게 말록하고 마지막에 프리도 하죠. 이거 메모리 할당 거니까 프리한 거 까먹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포인터에 멤버 접근할 때는 화살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뭐 약간 응용해 볼 만한 건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쓰지 말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냥 메모리 할당하는 게 아니라 P1이라는 변수 선언을, 그러니까 메모리 할당으로 만든 게 아니라 P1이라는 변수 선언을 그냥 한 다음에, 이거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거고, 이거는 구조체형 포인트를 선언한 거죠. 그냥 저 펄슨 부분에 인트로 바꾸면 그냥 이건 맞아요. 그냥 저 앞에서 배운 그 일반 자료형 포인터에서 그냥 구조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그냥 구조체 변수 만든 거고, 밑에는 그 구조체의 포인터 변수를 만든 거고, 그리고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실제로 주소를 넣었죠. 그리고 실제로 ptr을 쓸 때는 화살표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 했고, 그 접근해서 30을 넣었으면 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도 반대 저렇게 할당한 대로 30 그저 나올 거고, P1을 통해서 접근해도 원본의 구조체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똑같이 30. 이 부분. 네, 이건 약간 계속 말로 통해서 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 구조체의 변수와 이 구조체 포인터의 변수의 관계를 유익 있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응용. 구조체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멤버 변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뭐 이렇게 하나하나 넣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도 음,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보다는 mems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약간 복잡한 동작이 들어가면 함수로 다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 뭔가를 코딩할 때 약간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 함수로 구현이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는 메모리셋의 약어로 memset이라는 함수인데, 대상 포인터 처음에 넣고, 그리고 설정 아까 넣고, 그리고 이 크기를 넣으면 되거든요. 이거 아마 포인터 처음에 할 때, 메모리 다룰 때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능용을 해서 보면, 한번 따라 써볼게요. 이거 위에 펄슨 익명 구조체 위에 그냥 주석 처리하든지 그냥 위로 좀 보내놓으세요. 나중에 또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 위로 보내놓고, 하나 다시 더 만들면, 익명 구조체로 다 일단 할게요. 일단 그냥 구조체로 할게요. 연습하는 단계니까 익명 구조체 안 쓰고. 인트형 xy. 구조체 포인터 넣으랬으니까 변수 선언 해주시고, 메모리 주소 연산자 넣어주시고. 이거 구조체 끝에 세미콜론 안 붙이면 오류나요? 네, 이거 하면 00 나올 거예요. 이 P1 구조체 이 변수 안에 X랑 Y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으로 그냥 다 채워넣는 거예요. 이 얼만큼? 이 크기만큼. 그래서 만약에 뭐 익명 구조체로 보면 어디가 간단해질지가 좀 보이죠. 스트럭트 부분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네, 실제로 넣으면 memset을 사용하면 실제로 이렇게 4바이트만큼, 인트는 4바이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바이트만큼 메모리가 이렇게 안에 있으면 0으로 이렇게 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네, 포인터
포인터 변수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시고 이렇게 선언 이렇게가 아니라 포인터를 사용할 경우는 이렇게 말록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포인터니까 어차피 주소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소 만드는 연산자 빼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는 여기 점이 아니라 화살표 동서 접근, 네, 이렇게 되고 실제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좀 보면 뭔가 이상하죠? 0을 넣기로 해서 0이 나오긴 했는데 이 그림만 보면 바이트당, 그러니까 1바이트별로 숫자를 넣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3이라던가 4를 그대로 여기 입력하면 값이 이상해지겠죠. 바이트별로 3이나 4를 넣는 거니까. 0은 2비트나 뭐 이런 걸 보면 어차피 00000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0을 그냥 바이트별로 이렇게 다 넣어도 0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다른 숫자를 넣고 싶으면 이거는 약간 조작을 해야겠죠. 그거는 뭐 한번 각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구조체랑 메모리 복사하는 건데, 이거는 매번 이렇게 구조체를 구조체를 여러 개 만들 때 어차피 뭐 이렇게 예시로 퍼스널 했는데 뭐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구조체를 만들 때마다 값을 넣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복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 포인트 2D 이거 구조체 그대로 쓰고, 네, 해보면 될 거예요. 이렇게 처음 넣는 게 목적지 포인터, 두 번째 원본 포인터, 그 다음 크기. 뭐 간단하죠? 그냥 복사해 넣는 거. 그런데 다른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건 한번 보기만 하면 둘 다 메모리에 할당한 포인터로 쓸 경우에도 복사가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포인터를 써도 그냥 돼요. 대신 조심할 거는 포인터가 아니면 이렇게 주소가 필요하니까 주소 연산자 넣는데,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아예 포인터가 아니면 주소 연산자 넣어야 되고, 포인터면 주소 연산자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밑에처럼 주소 연산자 넣고 안 넣고 그냥 조심하면 끝. 그래서 뭐 구조체이기만 하면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약간 활용해서
포인트 2D라고 지금 구조체 선했는데 딱 보면 지금 2차원 좌표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 개 만들어야 될 경우 그럴 때 필요한 게 배열이었죠. 여러 개를 한 번에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그냥 다른 자료형들 배열 만들듯이 여기 끝에다가 이거 대괄호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런 포인트 2D라는 구조체를 3000개 가지고 있는 배열 생성. 그래서 이걸 한번 실제로 해보면, 이 배열을 실제로 선해보면 반복이 많으니까 복사 잘 활용해서 쓰세요. 다 하나하나 쓰면 하루 내에 걸려. 네. 써보면 간단하죠? 뭐 또 딱히 더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저희가 이때까지 배운 거 그냥 다 합친 거니까 한번 써보면 됐고, 굳이 안을 보면 이렇게 P0, P1, P2 안에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칸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포인터로도 또 쓸 수 있겠죠. 포인터는 모든 곳에 다 가능하니까. 이거는 좀 길어, 조금 응용.
다 안 쓰셨으면 손 내려주시고, 다 쓰셨으면 손 들어주시고. 네. 이거 이해가 혹시 이 코드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손 내려 주실래요? 다들 이해되시나요? 네, 뭐 그냥 다 이해되면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에 포인터 붙었으니까 이 포인터의 배열인 거고 그 배열은 3개. 그래서 3개 공간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구조체 포인터가 들어갈 공간이 3개 들어갔으니까 지금 말로부통의 메모리 할당을 직접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3개마다 말록을 해줘야겠죠. 3개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굳이 귀찮게 안 하고 폼은 활용해서 각 칸마다 말록을 해줬고, 그리고 이 반복의 개수는 그냥 3으로 하면 유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동적이게 하기 위해서 P의 실제 크기, P의 크기, 그러니까 이 배열의 전체 크기에다가 이 한 칸 한 칸의 크기, 이게 3개가 들어갔는데 이 한 칸 한 칸의 크기, 그러니까 전체 크기에다가 한 칸의 크기 나눴으니까 나누면 결국 3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이 얼마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유동적으로. 그리고 그 밑에는 그냥 그대로 포인터니까 화살표 통해 접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총 3칸이니까 3번의 반복으로 프리 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구조를 굳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봐야 되는 거, 그 다음 공룡체. 구조체는 약간 세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생긴 게 비슷해요. 근데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 안에 작동하는 방식이. 정의 방법은 같은데 근데 멤버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 안에 있는 변수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밑에 본 것처럼 구조체는 그 들어있는 변수들만큼의 크기를 쭉 그냥 메모리에 이렇게 넣어요. 근데 공룡체는 그게 아니라 이 들어있는 변수들 중에, 멤버들 중에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메모리를 이렇게 잡아요.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잡고 그 잡아놓은 메모리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할당할 때마다 그 메모리 안에 값을 넣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이게 뭔 소리인지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이렇게 인형이랑 스낵이랑 캔디라는 변수를 3개를 선언했을 경우 차형 배열 8개를 선언했으니까 8바이트잖아요. 그리고 플롯은 4바이트고 숄트는 2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제일 긴 8바이트를 기준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그러니까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그 메모리 안에다가 각자 변수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상자가 공용체로 생각하면 인형에 맞게만 선언해 놓고 뭘 넣든지 그냥 상자 안에 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한번 실제로 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거는 지우고, 공용체는 유니온이라고 써요. 얘도 끝에도 세미콜론 붙여야 되고. 네, 실제로 실행해 보세요. 실행을 해보면 여기는 8, 여기는 뭐 막 2, 5, 9, 3 번씩이 나올 거고, 여기는 엄청난 숫자가 나올 거고, 여기는 배어가 나올 거예요. 아, 배어가 아니라 돌이 나와야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그 공용체 안에 돌이라는 차형 배열에다가 돌이라는 거를 넣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적어놓은 게 없네. 이 큰 공간에 돌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다 다 차지하면서 돌을 넣어놨을 거예요. 다 차지하진 않겠죠.
결국 네 글자니까. 근데 한 이 정도 4바이트 정도 이렇게 차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돌이라는 변수를 출력을 하면 그대로 나올 테지만 요 앞에 쪼매난 애들은 지금 간섭이 됐잖아요. 문자를 넣으면서. 그러니까 스낵을 출력해도 이상한 숫자들이 나올 거고 캔디를 출력해도 이상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공간을 쓰는데 돌이라는 차형 변수에다가 넣어버렸으니까 값을. 그래서 그 하나의 변수만 멀쩡해지고 나머지 값들은 엉망진창이 돼요. 이게 그래서 얘 구조체랑 다른 점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만 쓸 수 있는. 이게 왜 이걸 쓰냐고 한번 보면 구조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 여기에 지금 이거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밤제처럼 캔디랑 스낵이랑 도올이라는 변수를 넣죠. 그럼 각자 캔디는 숄트라서 2바이트를 했고 스낵은 4바이트라 했고 도올은 8바이트를 했잖아요. 그럼 총 더하면 14바이트거든요. 그래서 구조체를 선언하면 얘 다하면 14바이트만큼 이게 차지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용체로 쓰면 제일 큰 거 기준 8바이트의 그 차용 배열만큼의 크기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그 공간의 차이가 있죠. 이게 쪼매날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변수가 클수록 차이도 나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컴퓨터에서 코딩한 게 아니라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뭐 냉장고라던가 기계 같은 거에 들어가거나 뭐 이럴 때 이런 세세한 차이가 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쓰여요. 이 공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딩할 땐 잘 안 쓰고요. 저도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깊게는 안 짚을 거예요.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럴 때는 보시는 게 좋고. 근데 기본적으로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포인터 쓰거나 배열 쓰거나 메모리 할당하거나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배운 거 활용이니까 더 자세히는 안 보고 이런 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다룬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한 거는 열거형인데 8시 34분이네요. 10분 쉬고 할 테니까 4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일단 10분 휴식. 그 다음에 열거형인데 잠시만요. 열거형은 정수형 상수에다가 이름 붙여갖고 이렇게 코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이 밑에 사진처럼 value A, value B, value C라는 정수형 상수를 선언한다면, 그러니까 상수를 선언한다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이렇게 두세 개는 괜찮은데 이렇게 상수들이 많아지면 일일이 선언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놈이라는 열거형을 쓰는 거예요. 열거형은 이놈이라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놈이라는 단어로 선언하는 거고 구조체랑 이렇게 생긴 건 비슷해요. 선언하는 거 이렇게 구조체랑 똑같고 똑같이 구조체처럼 쓰려면 이렇게 한 번 더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밑에서 변수 이름을 통해서 선언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선언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 이거는 한번 실제로 해보면서 봐볼게요. 인원으로 정의를 하고 day of week라는 열거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한번 해보면 실행을 하면 이가 나올 거예요. 이거. 왜냐면 여기서 처음에 초기 값을 설정을 하거든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0부터 시작하고 초기 값으로 0부터 시작을 해줬으니까 여기서 차례대로 얘는 1 되고 1 되고 그 다음은 2, 그 다음 3, 4 이런 식으로. 그럼 다르게 말하면 여기를 5부터 넣으면 이건 6, 이건 7, 이건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기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으로 쭉 하는 게 열거형. 이거를 활용한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일단 가볍게 보면 초기 값 외에 다른 밑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따로 그냥 값을 넣어주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타입 def 구조체랑 똑같아요. 타입 def 통해서 구조체 별칭을 써주면 밑에 따로 인엄 안 쓰고 밑에 그 변수로 선언할 때 인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생략되고 아예 그냥 익명 열거형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 방법이 있는데 직접 한번 써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기니까 그리고 참고할 게 이거 각자 이렇게 변수명 만들 때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day of week 하면 주의 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어에 여러 개 붙이고 of랑 전치사까지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한 단어 외에 한 단어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대문자를 구별해줘.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 쉽고 그 변수 선언할 때 A, B, C 이런 거 웬만하면 쓰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시험 칠 때 이렇게 시간이 촉박할 땐 그래도 되는데 길게 볼 때 코딩적인 습관적으로 전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쓰는 게 좋고 지금부터 쓸 거는 약간 활용하는 거. 이거 약간 그냥 코딩 딱딱하게 하면 좀 귀찮잖아요. 이거 좀 어렵잖아요. 이거 약간 활용해서 한번 게임 롤에서 쓰이는 거를 약간 활용해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병수명을 좀 특별하게. 근데 영어 좀 너무 어렵나? 그 뒤로는 반복이니까 복사 붙여넣기 잘 활용하시고.
네.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열거형으로 했을 경우 이름이 두 개 된다고 생각해도 되고 뭐 편하게 생각하면 이름이 두 개 된다 생각하면 돼요. 이 안에서 럭스 바인딩이라는 이 변수명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정수형으로 그냥 뽑아내면 그러니까 뭐 이런 음,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그냥 아빠 여기서 뽑아내면 1번 나오겠죠. 이 이름이 될 때도 있고 숫자가 될 때도 있다는 부분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애초에 숫자 값을 가진 상수인데 이거를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라 해야 할까? 이 하나하나가 결국은 정수형 상수거든요. 변하지 않는 상수인데 숫자를 가진 정수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열거형이라는 애가 이렇게 한 번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하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러니까 이 열거형은 이름을 통해도 저장이 될 수가 있고 숫자를 통해서도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를 통해 저장 이건 아니네. 이름을 통해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위치 문을 쓸 경우 어떤 이름이 들어가는지를 통해 이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수를 확인하고 싶으면 아예 정수형을 뽑아내면 이게 그냥 1, 2, 3, 4, 이 숫자로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활용할 수가 있죠. 약간 스위치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그냥 보기만 해주세요. 음, 이 버전에서는 또 안 되네 이게. 이거는
잠시만요. 확인 좀 다시 해볼게요. 아, 안 되네요. 교재에 있는 대로 안 되네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냥 열거형을 한번 활용하는 거를 다른 거를 해보도록 하면 그냥 처음에 하던 이건 따라 안 써도 돼요. 이걸 기준으로 정수형 상수에 대해서만 강조하면서 그냥 설명을 끝낼게요. 결국은 이놈 열거형 안에 들은 것들은 정수형 상수인 거고, 이것들 이 컨스턴트 얘네 있죠. 그냥 얘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조체랑 똑같은 느낌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열거형이라는 걸 넣어놓은 거고, 이 열거형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열거형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열거형, day of week라는 열거형 안에는 이런 변수들이 이런 정수형 상수들이 들어간다라는 정의를 했으니까 저런 정수형 상수를 가진 열거형을 변수로서 선언을 했고, week라고 해서 그 week는 저 많은 것들 중에 썬데이라는 정수형 상수를 현재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썬데이를 할당하면 저 여러 가지 요일별로
그러니까 요일의 이름을 가진 정수형 상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썬데이라는 걸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 위크라는 애는 그 위크라는 애를 실제로 출력을 할 때는 이 각자는 정수형이니까 이렇게 정수로 출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강조해서 보면 되고, 이거의 또 다른 예제는 제가 일단 과제로 내드릴게요. 이거 지금 바운 코드가 작동이 안 되네요. 그대로 했는데 오류가 떠서. 그래서 열거형은 일단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제가 과제로 이해가 안 되면 과제로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게 뒤에 응용 문제 있긴 한데, 마지막으로 배울 거는 자료형 변환하기. 이거는 근데 저희가 말록을 하면서 여러 번 써봤으니까 써본 부분이라서 일단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시언어는 기본적으로 자료형이 같거나 크기가 큰 쪽이나 아니면 표현 범위가 넓은 쪽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int에서 플롯으로 표현 범위가 넓게, int에서 플롯으로, 아니면 뭐 short에서 int로 그 크기가 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환돼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언어가 알아서 해주는 거를 딱히 뭐 적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해주는 걸 암시적 형변환, 암시적으로 된다고 해서 암시적 형변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형변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이때까지 말록을 쓰면서 앞에다 괄호하고 뭘로 변하는지 어떤 형식인지 적어줬잖아요. 그게 명시적으로 적어줘서 시언어가 그 명시적으로 적어놓은 걸 보고 타입을 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시적 형 변환도 있고, 반대로 형 확장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적어놓고 형을 축소할 수도 있겠죠. 명시적으로 적어놓으면 시언어는 알아서 바꿀 때는 확장만 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적어놓으면 축소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면 네, 이거 해보면 실행을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죠. 맨 위에서 보면 얘네 두 개는 암시적 형변환이 등 중간엔 됐어요. 그러니까 할당하면서는 됐어요. 근데 지금 너미 1 나누기 너미 30이 나누기 7 하면 소수로 떠지잖아요. 이 계산되는 구간에서는 암시적 형변환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인트끼리 계산하는데 뭐 시오너가 알아서 해줄 게 없죠.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계산 결과 정수형이 안 나오고 계산 자체는 인트형끼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 날아가고 4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결과를 입력하는 것도 플롯에 넣으래. 그러니까 컴퓨터는 4를 플롯에 넣으라고 하니까 4는 인트형인데 플롯에 넣으라니까 알아서 암시적으로 형 확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 4.000 이렇게 나오고, 그게 아니라 계산 결과에서도 플롯형으로 소수 부분을 보존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플롯형으로 결과를 내라라고 이렇게 이게 명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말록 했을 때 앞에 갈로에서 어떤 형 포인터인지 적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계산 결과도 플롯형으로 나오고 입력도 플롯으로 넣으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산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계산 결과 내에서도 명시적으로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플롯이면 돼요. 앞에서 봤듯이 C 언어는 표현 범위가 크거나 넓은 쪽으로 자동으로 바뀐댔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 중에 하나라도 플롯이 있으니까 더 큰 쪽으로 알아서 형 확장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도 딱히 플롯을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소수 손실된 거 없이 이렇게, 이게 형 확장 협축소. 이게 다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지금 하지 말고 과제를 일단 내드릴게요. 과제는 뭐 매번 3개 정도 나오니까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구조체에 응용하는 거거든요. 구조체랑 열거형이랑 형 확장 이렇게 한 문제씩 아마 과제가 나가지 싶네요. 네, 오늘도 약간 일찍 이렇게 마칠게요. 그리고 내일 아마 끝날 거예요. 내일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고, 내일은 간단한 거 하나 보고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함수까지 다루면 거의 끝이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 있긴 한데 세세한 그냥 세부적인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굳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고 하니까, 제가 이걸 한 목적은 C 언어가 다른 언어 쪽 배울 때 기반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한 거라서, 네. 제가 한 거 다 기억하시면 다른 언어 배울 때 무조건 수월할 거예요. 원래 언어 배울 때 다른 언어 하나 배우면 나머지 언어 배울 때는 확장해 가듯이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함수까지 배우면 끝이고, 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필요한 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끝나고 나서도 물어보셔도 되고.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